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일상에 제약이 많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답답함을 좀 풀어드리고자 또 요즘 솔솔 가을바람이 불던데 여러분들에게 그 시원한 즐거움을 드리고자 특별한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딘가에 잠재돼 있을지 모를 그 흥을 깨워줄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춤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각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주에 똘로 태어나 어멍이 되었고 제주의 할망이 되는 길목에서 결춤으로 소통하는 우주지녀 김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힙합 댄서 고보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 춤 전공했고요. 현재 제주도에서 평생을 함께할 예술인들을 만나서 제주극장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대표로 있는 박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결춤을 추신다 그랬거든요. 네. 이게 어떤 춤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어디서든지 각자의 그 결들이 있거든요. 그 각자의 결들이 있는데 춤이라 함은 그 결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새치 혀는 거짓말을 할지언정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왔던 결, 그리고 마음결, 그리고 숨결 이와 같은 것들이 자연의 결과 합쳐졌을 적에 그 결은 달라지거든요. 저의 결춤이라는 거는 저의 결을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결춤으로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같이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추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춤을 췄습니다. 네. 태동을 그쵸. 느낄 때부터. 네네. 그럼 지금 뭐 한 30년 정도 추신 거네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나 씨 같은 경우는 딱 의상만 봐도 어떤 춤인지 좀 가늠은 되는데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올드스쿨을 기반으로 한 힙합 댄스를 추고 있는데요. 스트릿 댄스 장르에 있는 한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추는 거예요? 힙합이요? 힙합 댄스의 가장 좀 도드라지는 주요 특징은 바운스가 굉장히 크게 표현이 되고 거기에서 뭐 이런 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발 동작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든지 또 제가 더 좋아하는 추구하는 스타일은 약간 리드미컬하면서도 그루브하면서도 파워풀한 그런 힙합 댄스를 제가 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박수현 대표님. 저는 한국무용 전공했고요. 제주도에서는 또 즉흥무용 동아리도 같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춤을 공부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춤을 교육하고 계속 춤 언저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춤은 상당히 거리가 먼 정말 어려운 존재고 거의 극과 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치에다가 뭐 세 분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뭐 상관이 없었어요. 뭐 춤을 출 기회가 있든 없든.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춤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그 SNS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약간 요즘 플랫폼들 자체가 되게 쇼트하다 보니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어서 접근할 수 있어서 또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사회 흐름이 그래서 좀 사람들이 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쇼폼이라고 해서 그게 아마 젊은이들에게도 춤을 좀 거부감을 네. 좀 덜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숏폼의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릴스나 아니면 틱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도 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도 그거를 홍보나 마케팅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아티스트 분들도 그거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네, 계속 흥행이 되고 그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그런 분야를 춤으로 더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뭐 15초, 뭐 30초가 거의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루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흥미도 줄 수 있고 본인도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삭제할 수 있고 약간 그런 편의성 때문에 더 네, 계속 앞으로 더 인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수현 대표님 그거 해보셨어요? 뭐 댄스 챌린지 같은 거? 집에서 저희 아들이 매일 댄스를 이제 1시간 반씩 추는 거를 저는 보면서 가끔은 추임새도 해주고 따라도 해야 하는 그런 아니 엄마가 시키는 게 아닌데. 네, 엄마가 시키는 게 아닌데 BTS 댄스를 보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따라하면서 네, 저도 따라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매일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BTS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BTS가 약간 주도했던 댄스 챌린지가 있었죠. 네, 있었어요. 그 퍼미션 투 댄스라는 그 신나는 노래, 코로나 블루를 맞아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춤이었는데 그러니까 춤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춤을 추기 위해서는 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춤에 대해서 조금 코로나 상황에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고 아주 따라하기 쉬워서 네, 저는 아나운서님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춤하고는 거리가 멀다니까요. 그 춤이 그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그 프로들만의 어떤 그 전유물 프로들만 같은. 예, 전유물처럼 이렇게들 느껴왔다면 문화예술 교육 현장 자체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고요. 그리고 무용하는 선생님들 역시도 자기 역량 강화를 통하면서 일반인들하고 만나서 전문가들끼리 만남이 아니라 일반인들하고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그리고 예술가들만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그러한 움직임들이 춤이 되어 간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다음에 그 안에 또 스토리가 있고 내용이 있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전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게 좀 일반화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문화예술 교육의 변화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맞아. 과거에도 어쨌든 그 시대를 풍미했던 유행하는 춤이 있었구나. 어떤 춤이 유행했었나요, 예전에는? 저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재즈도 많이 유행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디스코, 그다음에 그리고 허슬. 그럼 이제 막 많이 내려가네요. 그와 같은 춤이 유행이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려서부터 춤을 추다 보니까 그런 유행하는 춤보다는 저가 지금 뭔가 발산하는 학교에서 도제 형식의 춤에 이렇게 짓눌리다 보니까 뭔가 저 나름대로의 발산하는 어떠한 춤의 형식이 없는 그러한 춤들을 콜라텍에서 마음껏 췄던 것 같아요. 아, 콜라텍 같은 콜라텍. 그러면 어떤 춤을 좀 많이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공이 현대무용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그 흥도 흥이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저가 추구하는 춤들을 마음껏 췄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저 막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런 데 가면. 두 분은요? 두 분은 어떤 춤이 좀 기억나세요? 전 죄송하지만 한국무용이라서 한국무용은 저기 고려시대까지 가거든요. 네, 그 콜라텍은 룰라의 나는 거리가 멀다 이건가요? 아니죠. 이제 점심시간에 항상 밖에 앞에 칠판 앞에 나가서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SNS, SES, I'm Your Girl 이런 거 추고 놀았죠. 방송 댄스도 많이 추시네요. 네, 근데 요새 방송 댄스는 너무 어려워서
네, 그때는 좋아했습니다. 네. 보나 씨는? 이제 다른 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악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새로 생겨나는 춤의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유행하는 것도 다 달라지는데 7, 80년대 때는 이제 디스코나 펑크 음악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네,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왁킹이나 팝핑이나 그리고 그런 뭐 락킹이나 조금 되게 신나는 흥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춤이 유행을 했었고요. 90년대나 2000년대에서는 골든에라 힙합이라고 해서 힙합의 황금기가 와요. 그래서 힙합이라는 음악의 뭐 랩 뮤직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힙합 댄스가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아무래도 뭐 K-팝이라든지 뭐 다른 외국 팝 음악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팝의 음악에 맞춰서 코레오그래피라는 분야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마지막에 췄던 춤이 대학교 때 그래도 그 춤을 추셨었네요. 춤이 아니고요. 그게 약간 몸동작이었는데 엄청 유행했었거든. 그 당시에 뭐 다들 쳐가지고 그거 아세요 혹시? 아모 빠빠빠빠 테크노가 제가 알죠. 춘 진짜 마지막 네. 춤이에요. 네. 그거 굉장히 어렵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춤인데 어떻게 그런 춤을 춤하고 그게. 거리가 멀다 그러는데. 그냥 막 흔드니까요. 제가 뭐 이렇게 흔들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근데 춤이 뭐 아까 예전에 뭐 디스코 또 허슬 얘기 나왔지만 그게 현대에 들어와서도 다시 유행하고 그쵸. 막 그러잖아요. 춤이 좀 돌고 도나 봐요. 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장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다시 유행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지금은 또 힙합 장르가 살짝 이렇게 네, 좀 죽어가는 분위기라서 제가 힙합 댄스를 추고 있으니까 사실 나도 다른 장르들을 많이 도전을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있는데 나중에 또 힙합 한국인기가 한 번 더 돌아오지 않을까. 분명히 올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춤과의 거리가 참 가까웠구나 싶으면서도 막상 뭐 춤을 추라고 하면 가깝게 지내면 안 되겠구나. 역시 먼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전 들어요. 저처럼 춤 추는 걸 좀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출 수 있는 춤도 있을까요? 네, 저는 숨쉬기 춤. 네, 왜냐하면 이 한국 춤 자체가 진짜예요. 오장육부로 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춤의 그 흐름을 동작으로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춤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누워서 호흡하시고 앉아서 호흡하시고 그러면서 바람이 흔들리는 곳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시는 아까 김미숙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결춤과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직접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네. 쉬울 것 같은데. 그 정말 한국무용 처음 한국춤 기본 배울 때 감기 사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게 사실은 들숨과 날숨에 의한 것이라서 그것이 예를 들어 굉장히 예를 중시하는 궁중정제라 그러면은 이렇게 올렸다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그것이 퍼지면서 확장되는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교방의 어떤 미적인 춤이라 그러면 약간의 그런 그 멋을 부리는 그런 감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게.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자시니까 어떤 그런 선비의 멋스러운 감기를 해보시면서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손 감고 그다음에 들이마시면서 피고 들이마시면서 감고 아유, 네. 훌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네.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숨을 쉬면서 네. 추는 춤 네, 네, 일종인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나 씨가 혹시 좀 추천할 만한 춤이 있다면요? 저는 최근에 릴스에서 유행했던 BY의 셀레브레이션을 여기 아나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일단 보여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 춤이 어렵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잘해야 춤을 추는 게 아니고 그냥 잘하고 싶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스텝 하나 그리고 스텝 둘, 세 번째 때 발을 밖으로 빼면서 오른쪽 4번 가시면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움직이 너무 커요. 동선이 너무 커. 너무 지금. 큽니까? 아니, 그러면 그래도 한번 시도를 네, 해보세요. 자. 예. 한 번,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이게 박수 받으면 네. 아. 이제 나중에 음악에 잘하는데. 맞춰서 하시면 더 잘하실 거예요. 그 이제 그런 동작들을 좀 여러 개 습득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여러 동작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 그 동작을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영어 단어를 많이 알면 그 대화를 할 때 어떤 이어짐이 있을 수 있듯이 동작을 아무래도 많이 알고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게 이거 있으면 계속 흐름이 끊기지 않을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어떤 걸 추천해 주시죠? 그러면 저는 그 저희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행자님과 한번 걸어볼까요, 우리? 네, 이게 같이. 춤인가요? 네. 네. 그 춤은 못 춘다고 하지만 걸을 수 있죠. 아, 그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번 좀 걸어볼까요? 네. 저를 따라오시지 마시고 그냥. 공간 보면서 따라오지 말고 자 걸어봅니다. 자연스럽게. 네. 멈춤. 다시 걸어보세요. 가끔 시선을 바닥을 보지 말고 저를 한번 바라보면서 걸은 다음에 눈 맞춤. 고 가세요. 자, 떼어볼까요? 뗍니다. 자, 뒤로도. 그치. 오, 잘 추시는데요. 이게 춤이에요. 춤이 멋있는 춤, 그리고 정형한, 멋있는 춤, 그리고 정형한, 오, 좋아요. 손맞춤. 또 하나의 손맞춤. 앤 다운. 춤추셨어요. 이 춤이 나랑 맞네요. 무대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이게 춤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처음인데도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하다 보면 그래 나는 걷는 거에 거기다 속도, 그다음 높낮이 이게 다 무용의 요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성, 공간성. 지금 둘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10명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걷는 것도 앞으로만 걷는 게 아니라 너무 잘했어요. 뒤로 걷잖아요. 그럼 그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시간차를 주면서 확장이 되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걷다가 굴러요. 어떤 사람은 뛰어요. 그러면 굳이 연습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춤이 되고 그 춤이 이제 조금 더 확장되면 무대에 올렸을 적에는 작품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춤이라는 게 어쨌든 처음에는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고 이런 걸 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음악이 없어도 생각하니까 가능해요. 예. 정말 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춤이 굉장히 쉬워졌고 처음보다도 그 거리감이 상당히 좁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월급 받아가지고 막 이것도 춤인 거고. 예. 그렇죠. 저는 막 음악에 맞춰서 막 뭐 이렇게 짜여진 동작을 해야 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저가 걷는 거랑 우리 진행장님이 걷는 거랑 결이 다르잖아요. 그건 잘하고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몸성을 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그 프로 무용단들의 춤도 중요하지만 일반인한테는 그와 같은 춤은 사실 굉장히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품하는 것 그 동작 하나로 멈췄어요. 예를 들자면 입을 벌리고. 그럼 그게 무대에 올려졌을 때는 춤이거든요. 춤의 한 모션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찾으면 춤 아닌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까 우리 박수현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숨만 쉬어도 춤이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접근하다 보면 아, 정말 춤이 아닌 게 없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직접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뭐 각종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춤 같은 경우에도 대중들 앞에서 보여주는 게 원래 가장 큰 그런 뭐 목적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큰 기쁨을 느낄 텐데 그 안에 2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세 분은? 네, 그 공연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공연을 하더라도 관객분들 수가 굉장히 이렇게 줄어듦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절망감도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렇지만 한 가지의 가능성은 온라인 세상이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그것을 이제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영상용으로 찍어서 굉장히 무한 복제, 무한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또 클래스 같은 경우도 직접 하는 클래스가 주였다면 이제는 줌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정말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동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 안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춤을 경험해보고 그것이 실생활로 옮겨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네. 보나 씨는? 저는 특히 이제 스트릿 댄스 분야에서 정말 공연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특정하게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서 이 시기를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있고 뭔가 뭐 보컬 뭐 레슨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댄스 튜토리얼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소통, 보이지 않는 소통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와 더 많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그런 것도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오프라인이 좋습니다. 네, 저는 오프라인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라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춤은 몸으로 보여주는 거고 또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서로 이제 딱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로 어쨌든 저희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같이.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오프라인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기가 끝나도 뭔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스트릿 댄스는 스트릿에서 해야 스트릿 댄스 아니겠어요? 예, 밖에서 해야죠. 그렇죠. 예, 예. 사람들이 많이 네. 북적북적거린 네. 곳에서 네. 꼭 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랄게요. 네. 춤은 사실 우리 고은하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컨택이에요. 접촉을 해야 되고 대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눈 맞춤, 아이 컨택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심장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까이 돼서 느껴야만 이게 가능한 건데 시대가 이렇게 흐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만 또 우리 박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대중화되는 데는 또 이렇게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알려짐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번에 2021년도에는 예술가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 인간들한테 좀 쉬어가라라는 그런 소리를 전해주는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적응을 못하고 계속 그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러한 상황들에 달려가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좀 숨 고르기도 좀 하고 또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한 역량 강화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코로나 이 시대에 춤을 나눌 수 있을까? 비대면일 경우에도 어떤 방법으로 그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세 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참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 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세요? 춤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춤이 힙합 춤이다 보니까 그 춤에 관련된 그 문화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 행사도 하고 있고 외부 수업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열었던 스트릿잼 그린 제주라는 페스티벌을 저희가 열었었는데 스트릿잼이라는 행사는 매 회마다 메시지가 담긴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린 제주로 저희가 선택한 이유가 이런 춤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더 그런 쪽으로 더 좋게 접근하고 사람들에게 대중성과 성 있게 좀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런 행사를 열고 그 참가하시는 분들이 의무는 아니지만 좀 자연 환경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좀 주제를 가지고 뭐 그래피티 아티스트 분들이랑 뭐 팝업 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것도 저희가 좀 가졌었고 그런 거나 아니면 라이브 페인팅 아트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 기회 뭐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저희 춤도 보여주고 근데 그렇게 좀 약간 협업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춤만 추는 게 아니고 뭐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춤에 대한 거부감도 분명히 줄어들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춤을 통해서 뭘 전하고자 하는지 네. 예, 환경 문제 심각성 전하고자 하니까 그거는 되게 쉽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참 네. 좋은 그런 공연이 아닌가 싶네요. 예. 우리 원장님. 네. 제가 이제 제주에서 낳고 자라다 보니까 그 제주의 어떤 문화 그리고 역사 그리고 역사 속에는 굉장히 아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주에는 뭐 이제는 4.3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외삼촌이 4.3의 희생자이셨고 또 시집을 와서 시댁에도 보니 큰아버님도 그렇고 그래서 젊었을 적엔 그런 생각을 잘 못했고 또 그때만 해도 4.3에 대해서들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금기시됐죠. 않아서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춤추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희생자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진호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춤꾼으로서 그리고 주변의 많은 아픔들을 춤으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고 앞으로도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제주춤예술원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런 해녀 작업은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2019년에 그 하도에서 해녀 합창단과 함께 하도 해녀 합창단과 함께 춤추는 그 몸바당 불떡공론이라는 그런 작품에 이어서 이번에는 재단과 문화예술재단과 그리고 하도 어촌계 그리고 제주춤예술원 이렇게 협력 체계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하도에서 또 이제 10월 30날과 10월 30날 쇼케이스 그리고 11월 14일 날 본 공연으로 해가지고 3합을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4시간 춤을 출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네, 쉴 틈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주가 이제 난개발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는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작품 안에 녹아내리게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작품 안에 한 세션에 이런 문제점들을 돌출해내고 그와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박수현 대표님. 이번에 저희가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만덕, 김만덕을 소재로 하는데 굉장히 그 일반적인 김만덕의 모습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판타지적으로 펼쳐지는 정말 친근한 김만덕의 모습을 지금 댄스컬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센터와 이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건입동 도시재생센터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 와서 굉장히 받은 것도 많고 그 제주의 마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마을들은 이제 획일화된 그런 도시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까지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살았던 곳이 그런 곳이었는데 이 마을에 오니 엄청난 역사적인 항구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의 한강 같은 산지천이 있고 그리고 골목골목이 너무 정겨운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정말 우리가 향수하는 그런 골목들이 있고 또 그런 마을의 스토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술가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받은 것을 좀 돌려드리고자 그곳을 문화로 도시재생하자라는 이제 그런 슬로건을 갖고 올해와 내년에 활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에서 어떤 장소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그 장소가 예뻐서기도 하지만 거기서 멋진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기획해보고 실행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에요. 혹시 세 분 뭐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요즘 이제 코로나라서 많이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되고 좀 많이 답답하실 텐데 제가 춤을 추는 사람이니까 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요즘에는 따라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춤으로써 즐거움을 좀 되찾으시고 몸도 좀 푸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약간 충전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긴 충전이지만 지금은 그래서 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치유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상을 당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근데 항상 매일 습관처럼 춤을 출 때는 너무 행복했었는데 이제 제 몸이 이렇게 묶여버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렇게 정말 우울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춤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춤이 주는 우리 움직임이 주는 자유로움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고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꼭 누구나 한 번쯤 춤을 춰보셔야 한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에는 뭐 음치, 몸치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 그리고 모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몸치는 없다. 그래서 춤은 누구든지 출 권리가 있고 춤은 추면 된다.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네. 네. 자, 누구나 어떤 거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춤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도 춤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즐거움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